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고윤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변화해야 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계기, 즉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곧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 부자들이 몰래 노력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오고 불평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빠 보이는 사실이라 해도 무턱대고 비난과 불평으로 대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비난과 불평 대신 활용하는 2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편에 대한 공감인데요. 불편을 겪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확장합니다. 둘째는 유익한 교훈으로 삼는 것인데요. 설령 불평으로 시작하더라도 건설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불평에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결국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부자들은 비난과 불평 대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100% 정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 중 일부는 다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탁월하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직한 말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사람들과 말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의 표현은 그 도움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은 게 있다면 그 이후에도 종종 그 사람의 도움을 언급하며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행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을 도우려 합니다. 부자들은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굴 만나든 항상 상대의 생각과 문제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치를 창조한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자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이와 다르게 차별성 또한 존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 인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능력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남들과 다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게 된 자신의 능력을 더욱 주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실천이 빠르다. 부자들은 고민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각만 하며 머무는 대신 빠른 실천을 택합니다. 더 많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실패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4. 기본에 충실하다. 부자들은 많은 스킬보다도 결국엔 기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없이 그저 운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까진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집중합니다. 목표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표가 명확해지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적어나가면서 구체성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2.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에 몰입하고 생각해야만 어떠한 일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바를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집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택과 집중에 힘을 들여야 합니다. 3.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며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최대한의 집중으로 일을 마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성공하는 24시간 루틴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자신만의 24시간 루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 이 루틴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꾸준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불같이 타올랐다 금세 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이런 경우를 경계합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나아가기 위해선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루틴을 자신의 루틴으로 바꾸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목록을 보면서 중요성의 순서를 정해보고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쓸데없는 것이라 느껴지는 것들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대인 관계에 신경 쓰며 살긴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과한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철 멘탈을 만드는 5가지 자기 활용 기술이 있습니다. 1. 적는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적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일기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나에게 말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낼 수 없고 마음이 괴롭다면 거울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씩 하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박살내야 합니다. 3. 되낸다. 멘탈 관리의 핵심은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야 할 것은 명확한 목표와 자기 확신입니다. 4. 듣는다. 듣는 것의 목적은 바로 이해인데요. 본인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침묵하고 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 들어주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해야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5. 말한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조급해 하지 마. 잘하고 있어. 하나하나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이만 푹 쉬어.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늑대에 맞서라 라는 책입니다. 마크 디바인 지음, 엄성소음김,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을 이기는 네이비실의 강철 멘탈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7가지 리더십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원칙 1.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2.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3. 명확한 설명을 통해 얻는 존경. 4. 멘토와 함께하는 성장. 5. 독특함을 받아들이는 탁월함. 6.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7. 투명함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 능력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늑대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어 울프는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부정적인 늑대에 대한 아메리칸 원주민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늑대는 늘 두려움 속에 움직이며 드라마처럼 극적인 사건들에 굶주려 있고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늑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 늑대는 사랑과 연결을 좋아하며 극적인 사건들에 집착하지 않고 낙관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피어 울프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며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긍정적인 늑대, 즉 용기 있는 늑대는 존경심을 함양시켜줄 음식을 찾아다니며
그저 자신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두 늑대 중 우리가 가장 잘 먹여 살리는 늑대가 우리를 지배하는 늑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할 수 있었더라면, 해야 했는데, 했을 텐데, 할 수 없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키워나간다면 자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이나 이야기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믿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피어 울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늑대가 너무 강해져 긍정적인 늑대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어 울프에 당당히 맞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늑대에게 필요한 양질의 음식을 꾸준히 제공해서 용기 있는 늑대를 파트너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1.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용기와 관해서라면 보편적인 진실과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지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할 보편적인 진실은 포용성과 상호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계 중심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포용성을 키우고 남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들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독선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다거나 부모가 어떤 일을 원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목표들을 위해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으로 팀을 이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매일 억지로라도 비판적이고 연민 어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대화들을 나눌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훈련을 통해 그들과 상호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 확대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큰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2.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겸손함을 키우고 철저히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필요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뒤로 숨는다거나 남들 또는 상황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행동과 배움을 통해 사라지게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행동들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감추려다 보면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게 되고 그 결과 팀원들의 믿음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만 인정하지 말고 큰 소리로 또 겸손하게 팀원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봐 친구들, 내가 이것을 망쳤어. 난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바로 잡으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처음에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망치는 건 나쁜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일을 망치는 건 우리가 함께 배우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정성에 도달하고 싶다면 자신이 일을 망쳤을 때 모두에게 알리고 그런 다음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3. 명확한 설명을 통해 얻는 존경. 판단의 두려움에 맞서고 그 이유와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묵시적인 목표들을 명확히 하고 용인될 수 있는 성공과 실패도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훈련된 진실성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는 것을 팀원들에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팀이 각종 도전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팀원들이 그 도전과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진실성 넘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다음 3단계 목표에 따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일 것, 유용하고 대화에 보탬이 될 것, 긍정적일 것. 자신이 만일 가면을 쓰고 있다면 존경을 잃게 될 것입니다. 팀원들이 그 가면을 바로 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벗어 던져야 할 가면은 완벽이라는 이름의 가면으로 이는 두려움에서 생겨납니다. 존경심은 서서히 생겨나지만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가면들을 벗어 던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훈련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리더십 원칙 4. 멘토와 함께하는 성장.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이라는 데 쓰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쓰려 하지 않는가? 도전과 다양성을 체계화하고 더 많은 멘토들을 찾아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멘토 겸 코치가 되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토를 필요로 합니다. 신체 발달을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정신 발달은 물론 정서 발달, 영적 발달, 그리고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각 분야에 맞는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리더십 원칙들을 연마함으로써 성장에 집중하되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유지해 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5. 독특함을 받아들이는 탁월함. 독특하게 보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탁월함은 자기 내부에서 먼저 발견되며 그런 다음 인성과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혁신 그리고 단순성을 촉진시키는 관행들과 침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탁월함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팀원들은 사무실 안과 밖에서 시간을 내 함께 하면서 탁월함을 키워야 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면서 깊은 생각을 통해 통찰력을 되찾아 강화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탁월함을 키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팀 전체에 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실천에 옮김으로써 탁월함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인성을 발달시켜 용기와 믿음과 존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 정도를 할애해 기본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5분에서 10분 정도는 깊은 박스 호흡법을 하고 이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명상을 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매일 박스 호흡법과 시각화를 통해 긍정적인 늑대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6.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강해져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응하며 극복하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먼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회복력을 키우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배우는 속도를 높여 총성이 울리는 곳을 향해 각종 장애물과 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배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20배는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진다. 후야라는 구호를 자주 외칩니다. 후야는 네이비실 대원들이 까짓 거 할 수 있어, 문제없어 하는 기분으로 함께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런 구호들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고 회복력도 키워줍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자신을 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꺼이 초심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7. 투명함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 능력. 자신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공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팀 전체의 위험, 보상, 그리고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해진 틀 밖으로 나오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고 자신의 머릿속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팀원들을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자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기능 팀들이나 전담 팀들 또는 싱크탱크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척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끌어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짓밟지 말고 도와야 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는 전문가보다 더 나쁜 전문가는 없습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속으로 이기게 해줄 의식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저녁 의식에서 후회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용기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존경을 낳으며 존경은 성장에 이르고
성장은 탁월함에 이르며 탁월함은 회복력을 만들어내고 회복력은 끊임없이 팀과 맞춰 나갈 끈기와 조정 능력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팀원들과 함께 임무와 관련해 무엇이와 어떻게는 물론 누가와 왜에도 철저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팀들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지지할 가치가 있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사람인 진로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체적인 인생 설계로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